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어저께 6.25였습니다. 70주년이었습니다. 참 한반도 대한민국이 유린당하고 아주 도륙당한 그 70년 전에 그 아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에서 배워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김일성이 하고 스탈린하고 둘이가 짝짝꿍이 돼서 어느 날 밤 새벽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살육을 했습니다. 드디어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방어를 하면서 또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또 맥카더 장군이 와서 이 나라를 실지 회복을 시키고 또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끌고 전두환 대통령이 IT를 이끌고 산업화의 영웅 대한민국 박정희가 이 나라를 오늘의 부국으로 부강국으로 만드는 동력을 제공한 훌륭한 영웅입니다. 이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물들, 우리는 훌륭한 인물들을 죽일 게 아니고 우리의 훌륭한 인물들을 추앙을 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깊이 알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잘 그려져야 한다는 원칙인데 지금 역사가 전부 거꾸로 왜곡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것은 반역사적인 행동들은 언젠가 지탄을 받는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바로 역사성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갈 뿐이다. 그 이상 없다. 예, 역사는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종이로 덮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실은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함부로 역사 지우기 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6.25 날인데요. 70주년입니다. 김관진 그 전 국방장관, 왜 김관진이가 생각이 나는가? 저는 김관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이 나는가? 그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의 자산 폭파됐지 않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온갖 욕을 해대도 꿈쩍 못하던 이 사람들, 이 나라 지도자들, 갑자기 김관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이때 김관진이가 국방장관이었으면, 정경두가 아니고 김관진이었으면 북한이 저렇게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을까? 아니면 김관진 같았으면 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다 떠 있는데 두드리고 맞고 있어요. 이번에는 볼튼 회고록도 한몫한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꺼내놓고 이 대한민국의 이 회담을 어떻게 전개했고 등등 이런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정의용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인만으로 그게 예를 들면 사실을 믿고 안 믿고 있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믿었나? 볼튼의 이야기를 믿는 쪽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는 볼튼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그거 당연한 거죠. 안보보좌관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 사람인데요. 물론 종전선언 주장한 송영길이나 외교부 차관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이번에 북한이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핵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주변에 B-52까지 딱 떠 있었고 한국모함 3척이 핵 항공모함이 전개를 했고 또 모든 정찰 자산들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자, 11월에 선거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한번 당하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가 이제 전운이 있으면은 미국이란 건 전에 미사일을 쏘아대면 그 미사일 자체를 중간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대로 내려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초토화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 지점 서지컬 스트라이크, 소위 국소 도발하면 국소적인 타격, 외과적 타격하면 끝입니다. 바로 이것이 겁이 났기 때문에 물러선 겁니다. 대한민국이 물러서서 종전하려고 물러선 거 아닙니다. 종전선언 운운하지 마십시오. 종전선언했던 외교통일위원장 무슨 1차관인가 하는 사람 말 조심하십시오. 대개들은 정치 분석보다 그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국가 이익이라는 부분에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김관진 장군이 70주년에 어디에 있었느냐? 참 안타깝게도 법원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 댓글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6.25 70주년 기념식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관진 씨가 법원에서 댓글 공작 운운하면서 그런 혐의로 돼 있었던 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뒤를 보아 앞을 보아 깨끗한 사람입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지 또 지시 또 수사 방해 이런 혐의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을 진실이 아니니까 부인하는 거겠죠. 저희들은 김관진 장관의 그 부인하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해온 것이다 라는 그의 말, 그것은 100% 맞는 말 아닙니까? 복무기간에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것이 김관진의 진술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서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이런 장관, 전직 장관 보십시오. 뭘 느낌이 없습니까? 김관진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자, 정권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했습니다. 왜?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국방장관 취임 직후에 현장에서 쏠까 말까 하고 고민하지 말라. 선 조치. 응사해서 사격해서 죽일 필요가 있을 때는 사살시켜라. 왜? 침략당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선 조치 후에 후 보고하라. 이건 아주 그런 지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여러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군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경두는 그게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허울 국방장관이지 실질 국방장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에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면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정광이라고 아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의 얼굴을 사진을 내가지고 사격하는 그 사격 표적 앞에 김관진을 갖다가 쏘는 그런 그 사진을 갖다 전부 다 사격판을 김관진 얼굴로 붙일 정도였으니 말이죠. 북한의 그 목함질의 사건이 있을 때 대북 확성기 방송 제재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확성기 방송 좀 제발 하지 말아다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말이죠.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김관진 에펙트. 국방장관은 강경파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치 감각이 너무 뛰어나면 안 돼요. 지금
정경두처럼 정치 감각이 뛰어나면 안 된다. 강경해야 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응사가 오면은 1메가톤으로 오면은 10메가톤으로 때리고 10메가톤으로 오면은 1000메가톤으로 때리는, 바로 이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눈에 가시였던 그가 정권 교체 이후에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그 군 사이버 댓글 수사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그러한 글들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관여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된 겁니다. 구속할 수가 없죠. 김관진이가 구속되면 많은 군인 출신들, 국민들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마지막 이야기. 전쟁을 이룬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켜진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를 바란다. 적이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정경두가 명심보감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 수뇌부들이 이 김 전 장관의, 김관진의 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번 명심보감하십시오. 전쟁을 이룬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진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 그래야만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정예 강군이 되는 길이다. 자, 군 수뇌부들 이 김관진의 그 최후 진술을 한번 명심하여 가슴에 심대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군이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는 바로 김관진의 이 법정에서 6.25 70주년 날 최후 진술을 한 이 말에 녹아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